문제에 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방크는 청원에서 올림픽 헌장 2조 10항인 선수에 대한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한다와 2조 14항인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관심을 지원하고 스포츠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도록 보장한다를 언급하며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전세계 스포츠 선수들과 관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올림픽 위원회 총회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8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110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곧 태평양 앞바다로 흘러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올림픽 경기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불과 20km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이 되고 야구 경기 및 소프트볼 경기는 7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부근에는 아직도 방사능 오염토가 쌓여 있으며 이곳의 방사능 검출 수치는 즉시 대피 구역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곳에서 경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IOC 위원장을 만나 일본 식품의 방사능 감시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숨기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려는 이유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청원을 올린 방크는 올림픽 이념의 가장 기본 전제는 선수들과 참여자들의 건강이라고 언급하며 올림픽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올림픽위원회는 선수의 건강을 위해 개최국의 후쿠시마산 음식물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올림픽위원회는 선수와 관객들의 건강을 위해 개최국의 후쿠시마와 가까운 경기장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 올림픽위원회는 개최국의 방사능 문제에 관한 모든 안전성 점검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 방크는 이 청원을 통해 도쿄올림픽에 따른 방사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세계 여론을 모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에 이은 국가 재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망각한 행동 탓에 전 세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에서 한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확산하는 일본 여행 보이콧에 따라 대마도 지역 경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 자본은 관광객 추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부동산을 최근까지 한국인이 무더기로 매수해버린 것인데요. 일본 매체에 따르면 2018년에는 대마도 인구의 14배에 달하는 41만 명, 올해 6월까진 22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를 찾았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에 맞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7월에는 대마도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 동월 대비 40%, 8월에는 80%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이용해온 호텔이나 민박집, 식당 대부분이 한국 자본이기에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대마도의 한국 자본이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한국 자본에 의한 대마도의 부동산 매수 실태가 우려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소식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마도 현지 주민은 한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부동산은 변함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인에게 10채 이상의 민박집이 넘어간 곳도 있고 20채 이상의 민가에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는 몇 곳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국 자본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본인 가게도 팔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마도에 놀러가는 한국 관광객은 현저히 줄었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해 급락한 대마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옛 일본군의 포대 유적이 있는 아소우만 등 안보상 중요한 장소 주변의 땅 또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곧 대마도에 한국인이 투자한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가 지속되는 대마도에는 일본인이 없어져 틀림없이 한국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구구 성향 의원들은 대마도에 한국 자본이 지속 유입될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며 대마도 내 토지를 국유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마도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토지가 자유대 기지 주변인 점을 지적하면서 장래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토지 국유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마도의 일부 상점들은 한때 한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며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거부하였고 대마도의 상징으로 불리는 와타즈미 신사는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입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대놓고 한국인을 차별해버리니 아예 땅을 사버리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일본은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경제 마비가 돼버린 대마도가 이제는 한국 자본 유입으로 인해 한국 땅이 되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못할 것.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다면서도 그가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에 동의했다면서 이를 두고 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3달 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죠. 하지만 북한은 해체하기로 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트럼프의 공개 경고에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변인은 2019년 12월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면서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해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다시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인공위성의 발사체나 ICBM용 고체 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시험이 북한이 그동안 유예해온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고 전하는데요. 한마디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도발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협박을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먼저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사의 성명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김정은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기자 질문에도 없는 대선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동안 그가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중단을 외교 정책의 주요 성과로 내세워왔고 따라서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BM이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아재의 개그를 좋아하지 않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개그가 떠오릅니다. 김정은은 로켓을 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기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전세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부지수, 기부금액, 자원봉사시간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는데요. 이 중 일본은 4개 항목 중 낯선 사람 돕기에서 23%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144개 국가 중 142위를 기록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에 충격적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이 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 일본인은 사건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일본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무섭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실제 일본인이 타인을 돕지 않은 모습은 지난번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도쿄를 강타했을 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노숙자들이 대피소에 들어가려 하자 대피소 관리 직원들은 주소와 이름을 적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한 노숙자의 경우 한 건물 처마 밑에서 플라스틱 우산에 의존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 일본인들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방사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영국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가 사실임을 우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를 축소 또는 은폐하며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는 것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지점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점에서 일본은 전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세계 최대의 불친절한 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한국 관련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본이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배려가 부족한 나라임을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일본의 이중성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 그리고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친절했던 적이 있었는지